지금 기초연금 제도에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2025년 연구역 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 전면 재검증 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대대적으로 재검토된다는 뜻인데요. 전문가들은 향후 탈락자가 무더기로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급 기준이 완전히 뒤집히고 그동안 꼼수로 연금을 받던 분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정부와 연구기관이 직접 나서서 제도의 뼈대 자체를 다시 설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인데요. 집도 있고 예금이 넉넉한데도 기초연금을 받아온 분들이 이제는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겠습니다. 반대로 정말 형편이 어려워도 기준선 몇만 원 넘었다는 이유로 탈락했던 분들, 이번 개편으로 다시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 변화는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앞으로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는지를 완전히 갈라놓는 중대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곧 여러분의 노후 생활비가 직접 걸린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럼 기초연금이 언제 생겼고 왜 생겼는지를 알면 이해하기가 더욱 쉬운데요. 기초연금은 2014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시기였을까요? 당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전 은퇴하신 분들 가운데 노후 소득이 전혀 없는 어르신 비율이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두 분 중 한 분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는 뜻이겠죠. 그 결과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2013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인 12%의 4배 이상이었는데요. 언론에서는 그 시절 어르신들의 삶을 두고 한국은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인데 노인 빈곤율은 세계 1위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죠. 그래서 나온 해법이 바로 기초연금이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 하위 70%까지를 지원하는 제도로 설계해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굳이 세금으로 지원했을까요? 국민연금이 이미 있는데 국민연금으로 해결되지 않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이 달랐죠. 국민연금은 1988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이미 40, 50대였던 분들은 제대로 가입할 기회조차 없었는데요. 이분들이 65세가 된 2010년 초반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거의 없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예를 들어 1945년생인 어르신 김모 씨를 보겠습니다. 김모 어르신은 1980년대에 이미 40대였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일로 평생을 살아오셨지만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도 없고 자식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매달 30만 원 남짓한 용돈으로 생활해야 했었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첫 해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 약 400만 명에게 연금을 지급했는데요. 당시 월 지급액은 20만 원 수준이었고 20만 원으로 뭘 하겠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시골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는 쌀 2포대, 겨울 난방비, 약값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정부는 기초연금을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복지 정책으로 설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보도 자료에서 노인 빈곤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기초연금 제도의 필요성은 분명한데요. 영국은 1948년부터 베이직 스테이트 펜션을 지급했고 일본은 1961년에 국민 기초연금을 도입했습니다. 이 두 나라 모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나란히 운영되며 국민연금은 열심히 일한 만큼 기초연금은 누구나 최소한이라는 역할을 나눠서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같은 맥락에서 기초연금을 도입했는데요. 즉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혜택을
줄 수 없는 세대에게는 세금으로 만든 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공하자는 취지였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초연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메우며 사회 전체 구성원의 최소한 생활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구조가 달라지고 국민연금 수급자 자체가 늘어나면서 기초연금의 성격도 점점 변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재검증과 개편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원래 정말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제도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많게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 중 상당수가 기초연금까지 함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가 재정 부담도 크게 늘었던 것이죠. 2014년 6조 9천억 원이었던 기초연금 예산은 2024년 26조 원으로 불과 10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국가 전체 예산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서울에 사는 67세 최 씨 어르신을 보겠습니다. 최 씨 어르신은 시세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겉으로 보면 넉넉하다는 말이 나올만 하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2억 원 아파트도 공시지가로 잡히면 약 8억 원 수준으로 내려가는데요. 여기에 대도시 기본 공제 1억 3,500만 원이 빠지고 은행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도 부채로 전액 공제됩니다. 결국 서류상 재산은 실제보다 크게 줄어들고 최 씨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경북 한 농촌에 사는 70세 박 씨 어르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 어르신은 평생 농사만 지었고 매달 들어오는 돈은 약 240만 원입니다. 실제로는 의료비, 난방비, 손주 학비를 조금 보태다 보면 생활이 빠듯합니다. 하지만 기준선이 228만 원이라서 겨우 10만 원 초과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12억 원 아파트에 사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고 농촌에서 빠듯하게 사는 어르신은 못 받는 이 현실. 이게 바로 지금의 기초연금 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즉, 여유 있는 사람은 받으면서 정작 어려운 분은 탈락하는 역차별이 생긴 건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정부가 전면 재검증을 선언한 것입니다. 기초연금이 겉으로 보기엔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허점이 많이 보이는데요. 첫째는 소득 계산 방식의 허점입니다. 근로, 사업, 임대, 이자 소득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여기에는 각종 공제가 붙습니다. 근로소득은 112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다시 30%를 깎습니다. 임대소득은 42.6%를 공제하고 이자소득은 월 4만 원씩 빼줍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생활 수준보다 소득이 적게 잡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계속하는 68세 조 씨 어르신을 보겠습니다. 조 씨 어르신은 월급으로 1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에 들어가면 112만 원이 먼저 공제되고 남은 68만 원에서 다시 30%를 빼니 47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매달 180만 원을 벌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50만 원도 안 되는 소득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둘째는 재산 평가의 허점인데요. 집이나 땅, 예금을 자녀 명의로 미리 옮기면 서류상으로는 재산이 확 줄어듭니다. 실제로는 생활에 여유가 있지만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셋째는 70% 경계선의 모호함입니다. 제도상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재산 하위 70%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를 적용하면 단독 가구는 월 437만 원, 부부 가구는 745만 원까지도 수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형편이 괜찮은 분도 기준선 아래로 들어오는 구조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허점들이 쌓여서 정말 어려운 어르신은 탈락하고 여유 있는 분이 받는 역차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재검증을 선언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재정 부담인데요. 기초연금이 처음 도입된 2014년 예산은 6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예산은 무려 26조 원을 넘어섰죠. 불과 10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인데요. 이는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2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203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말은 기초연금을 받을 사람은 더 늘어나지만 예산은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실제 생활 속에서도 이런 재정 부담이 체감됩니다. 예를 들어 70대 중반의 어르신 한 분이 기초연금을 매달 40만 원씩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어르신 한 분에게 연간 48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600만 명이라면 1년간 필요한 재정은 단순 계산으로도 28조 원이 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26조 원 예산과 거의 맞아떨어지죠. 이 숫자는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지금의 구조로는 20-30년 뒤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경고합니다.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누가 받을지, 얼마를 줄지 기준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의 뼈대부터 다시 점검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초연금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5가지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첫째, 기준 금액 조정입니다. 현재는 단독 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 364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선을 올려서 더 많은 어르신이 받게 할지 아니면 낮춰서 정말 어려운 분만 받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둘째, 연계 감액 조정입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감액 폭을 줄일지 반대로 더 강화할지도 논의 중입니다. 셋째, 부부 감액 폐지입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깎이는데요. 하지만 2027년부터는 완화되고 2030년부터는 아예 사라질 예정입니다. 넷째, 공제 규정 손질입니다. 근로, 임대, 이자 소득에서 과도하게 빼주는 공제가 문제였죠. 앞으로는 이를 줄여서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제외하고 진짜 필요한 분만 받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섯째, 부정수급 차단입니다.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겨놓고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금융, 부동산, 자료 조회를 강화해 이런 꼼수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시세 8억 원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대출과 각종 공제를 적용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제 규정을 손질하고 명의 이전을 철저히 조사해 이런 경우는 탈락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대신 진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번 개편의 방향은 꼼수는 막고 꼭 필요한 분에게는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없고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문제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과의 충돌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려드려 볼게요. 첫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 2022년 9월 개편으로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강화됐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제 없이 100% 합산되기 때문에 국민연금만 받아도 기준을 쉽게 넘겨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둘째,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의 절반이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되면서 월 150만 원을 받는다면 75만 원 소득으로 잡혀 보험료가 늘어나게 됩니다. 셋째, 기초연금 수급 불이익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제 없이 전액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수급 기준을 넘겨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넷째, 기초연금 감액입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데요.
현재는 약 70만 명이 감액 대상입니다. 다섯째, 생계급여 삭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받은 만큼 생계급여에서 전액 차감돼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68세 어르신 안 씨는 국민연금으로 월 17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고스란히 소득으로 잡히면서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는데요. 게다가 피부양자 자격도 잃어 매달 10만 원 넘는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된 셈인 거죠. 이처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서 늘어나면 다른 쪽에서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 개편에서도 두 연금이 어떻게 맞물릴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기초연금 제도는 처음엔 정말 어려운 어르신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의 허점과 꼼수,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충돌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전면 재검증을 선언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앞으로는 누가 받고 누가 탈락할지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편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넘기거나 소득을 숨겨 기초연금을 받던 방식은 강화된 조사와 제도로 차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과 소득을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고 건강보험료와 세금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연금은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 대신 두 연금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계산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건강보험료와 세금까지 함께 고려한 노후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170만 원을 받는다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건강보험료 증가까지 고려해 실제 손에 쥐는 돈을 계산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노후 재정을 계획할 때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초연금 전면 재검증은 단순한 점검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는지 기준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는 꼼수로 받는 시대는 끝나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는 제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변화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